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지금 1,900원, 2,000원 근처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마저도 깨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가격은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리플 안에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지금 이 시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짧게 정리드려 볼게요. 리플 가격이 지금 한국 돈으로 1,900원, 2,0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차트로 보면 50일 평균선, 100일 평균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한두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 대부분이 손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사고 싶어도 이미 비싸게 산 사람들이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자꾸 팔아버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건데, 모멘텀 지표라고 부르는 RSI 숫자도 힘이 빠진 상태고요. 한마디로 차트만 놓고 보면 정답이 잘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약한 동안에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5월 중순쯤에는 하루 결제 건수가 70만 건까지 떨어졌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 그냥 늘어난다 이러고 넘길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제 건수가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간 횟수인데요. 누군가 리플을 보내고 받고 거래소끼리 옮기고 결제 서비스가 돌아가는 이 모든 활동들이 다 여기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 가격과는 상관없이 리플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이고, 가격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요. 결제 건수는 진짜 사용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따로 움직인다. 이게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코인을 팔죠. 무서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소 활동도 같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들 관심이 식으니까요. 근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지는데 네트워크 활동은 오히려 거꾸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 일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보통 같았으면 같이 빠져야지 정상인 건데 한쪽만 빠지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들, 이런 시장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그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힌트가 보여요. 비트코인이든 다른 알트든 큰 반등 나오기 직전에 비슷한 패턴들이 나온 적이 있었죠. 가격 자체가 바닥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네트워크 사용량이 먼저 살아나는 이런 구간들, 시장에서는 이걸 초창기 매집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매집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풀어드리자면은 누군가가 조용히 사모은다는 뜻이에요. 큰 자금을 가진 쪽에서 시끄럽지 않게 가격을 흔들지 않으면서 천천히 사모으는 이런 구간들을 뜻하는데요. 물론 이거 자체가 100% 확실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지 이번에도 똑같이 간다 이런 보장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리플에서 나타나는 모양들, 그 패턴과도 상당히 닮아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까요? 왜 결제 건수가 7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신호인지, 이 70만 건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이 리플에 관심을 많이 잃었던 시점이죠. 가격 빠지니까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줄어들고 송금하는 사람들 줄어들고 다 같이 빠진 상태였어요. 근데 가격은 더 빠졌는데 결제 건수만 다시 100만 건을 회복을 했다는 거는 가격을 보고 떠난 사람은 떠난 그대로인데 실제로 리플을 쓰는 활동은 따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약한 손들은 이미 전부 다 떨려 나갔고요. 남아서 진짜 쓰는 쪽만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게 왜 소름 돋는 이야기인지는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가격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들의 매수와 매도입니다. 근데 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작은 매수만 들어와도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앞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는 이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1,900원, 2,000원 근처에서 옆으로 가는 흐름들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위에 평균선들이 누르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위로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 지켜내주면서 동시에 결제 건수가 하루 100만 건 위에서 꾸준히 유지만 돼준다면 그림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간이 가면서 위에서 팔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매집이 마무리되면서 이동평균선 돌파가 가능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왜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격이 빠지는데 네트워크 활동이 살아있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약세 마무리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모양들이 나왔던 자리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도요. 결국에 반등 흐름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XRP 가격 기준으로 1,900원, 2,000원 라인, 결제 건수는 다시 70만 건 라인, 이 아래로 내려가면 시나리오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를 같이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 가격이 버텨주는지, 결제 건수가 100만 건 위에서 유지가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챙기시면 큰 그림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차트만 보는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시장을 보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가격 빠지면 무서워서 팔고, 가격 올라가면 뒤늦게 따라오시죠. 근데 진짜 시장을 읽는 사람들은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데이터를 바라보십니다. 지금 리플에서 나타나는 모양들, 적어도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무작정 던질 자리는 아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 가격은 약세겠지만요, 네트워크 활동은 7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회복이 됐고요. 과거의 초창기 매직 구간에서 나왔던 패턴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횡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1,900원 지지, 100만 건 유지, 이게 두 개가 같이 가게 되면은 반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진짜 보셔야 될 거는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데이터라는 것들,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매집 자체가 정말 끝나가는 자리라면은 그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릴 진짜 방어세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코인 시장은 상승 사이클이 올 때는 크게 오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반대인 하락 사이클이 오면은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하락과 보합권 시장이 길어지는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승은 짧고 굵게 오는데 여기에 비해서 하락은 길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소리인데요.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 트럼프 당선되면서 600원이던 리플이 5,000원까지 상승하는데 몇 개월 안 걸렸었고, 5,000원대 리플이 2,000원까지 하락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심지어 그 가격대에서 오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패턴을 조금만 이해를 해보시면은 단기 급등과 상승 파동이 찾아올 때는 이제는 분할 익절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점과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으로 이어질 때는 굉장히 긴 하락, 이 보합권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금 비중의 중요성 자체가 커진다는 겁니다. 하락 다음으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들, 당연히 이것도 시장의 패턴이겠죠. 그럼 다음 반등에서는 이게 빨리 올까요? 천천히 올까요? 급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이에 따른 비중 조절, 분할 매수 매도, 이 원칙 매매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